안녕하세요, 바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왜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영어 본문을 많이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냥 거의 한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딱 한 번 그냥 용어 하나만 영어로 나올 거니까 부담 갖지 않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본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17일자로 나온 경향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거의 다 여기 기사에서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기후위기 시대 채식이 지구를 살린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과 또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 건데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제 생각도 넣어서 요거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자세로 에너지 전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채식 식단도 그만큼 중요하다.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탄소 배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탄소 배출이 결국 온실가스의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온실가스가 바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었어요. 근데 이런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게 우리가 먹는 고기에서 엄청난 양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르게 말하면 고기 섭취 대신에 채식으로 식단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식품 생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대요. 거의 그 이상을 차지를 한대요. 근데 이 중에서 80%가 축산업, 그러니까 축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축에서 나오는 이제 고기도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도 될 거예요. 아무튼 축산업에서 발생을 하는 게 그 식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중에서 80%나 차지를 한대요. 엄청난 양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낙농 제품이나 아니면 계란, 그러니까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이죠. 유제품이라고 말하는 것들까지 합치면 거의 83%가 된대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세계 식량 기구의 2013년 통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를 한대요. 와, 이 진짜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고기를 만들어내는 축산업이 왜 환경을 이렇게 파괴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축한테 먹일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토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토지를 만들어내는 게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거기다가 그 가축한테 먹일 사료를 키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수치상으로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 데에 사료가 7kg에서 16kg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런 사료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열대우림을 불태워가지고 거기를 개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린피스랑 세계식량기구에서 1990년 이후에 사라진 열대우림 중에서 70에서 90%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고기를 키우는 데 사용이 되는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거의 70에서 80%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도예요. 그럼 지금 더 심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는 17%의 열대우림이 소실됐고 그리고 초 단위로 지금 4,000제곱미터가 계속 소실되고 있대요. 단순히 우리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열대우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울 때 막 지구의 허파다 막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아실 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자꾸 내뿜고 있는데 그 나무들, 거기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찾다가 또 다른 곳에서 찾은 내용인데
이게 요즘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들이 원래대로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내뿜어야 되는데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도 너무 많고 나무의 수도 너무 부족하고 거기다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기온까지 상승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얘네들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대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축산업이 환경을 파괴하느냐? 자, 이런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가축을 키우는 공간, 그러니까 축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축사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곳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쓰니까 그거는 다 이해가 되실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도축하는 과정에서 세척, 살균 이런 이유 때문에 물의 온도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또 에너지를 쓰겠죠?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쓰여요. 씻어야 되고 살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이 엄청 일단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의 신선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신선하게. 그럼 거기다가 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제가 표를 하나 띄워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경향신문에 나온 표를 제가 갖고 온 건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단백질 100g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바로 소가되죠. 저도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양도 있고 저 여기서 또 충격받은 게 새우. 저 새우 진짜 좋아하는데 새우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표를 보시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건데 보시면은 전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식품군은 전부 다 채식과 관련된 식품들인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기사에 나온 말을 조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먹는 게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득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왜 기업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고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기업에게도 그런 환경적인 책임을 따지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환경적인 책임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 환경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08년 전 세계가 고기를 덜 먹는 식단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 비용의 약 80%를 줄일 수 있다. 사실 이게 벌써 2008년도 나온 거기 때문에 12년이나 흘렀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육식을 덜 먹고 채식으로 조금 더 많이 먹게 된다면은 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줄이고 그만큼의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여기서 이제 재미난 단어를 언급을 해요. 기후미식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클리마그메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클리마라는 게 이게 찾아보니까 영어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독일어인 것 같은데 우리 클라이메이트 있죠. 기후라는 단어. 우리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하면 이제 기후변화 이런 말 그거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메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미식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실가스, 그러니까는 탄소를 적게 배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대접하는 이런 행동들을 기후 미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이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기후 미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나온 표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기후 미식 존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회색 영역 안에 있는 식품군 있죠. 여기에 있는 식품군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를 좀 적게 배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으면 이제 기후 미식 존에 있다, 그 영역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전부 식품군들이 다 채식 식단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기후 미식존에서 멀수록 그만큼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건데 먼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육이 다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왜 영국 비건협회 The Vegan Society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채식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많고 에너지 양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이제 언급하신 내용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쌀뿐만 아니라 호밀, 감자, 옥수수, 브로콜리 이런 식품에서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견을 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 하면 무조건 동물, 고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몸에 이롭고 환경적으로도 훨씬 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편견을 깨고 조금만 실천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채식하세요 강요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다문 남편한테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식단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오는 나비 효과도 엄청 나잖아요. 지금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봤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이 생각을 해보고 단 한 번이라도 선택지가 있을 때 그래도 채식을 선택하는 요런 행동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움직이다 보면 저는 기업뿐만 아니고 국가도 결국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어요. 다수의 개인이 움직이면 결국은 그런 기업과 국가도 그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위해서 채식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길었네요. 다음 시간엔 진짜 간단하게 더 쉽게 여러분이 채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guys!